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4분기 인도량 발표를 했고요. 월가의 컨센서스보다 살짝 밑도른 발표를 했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과도하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수요 둔화라는 헤드라인이 정말 도배가 되었을 상황인데 이번에는 좀 다른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테슬라의 인도량은 41만 8천 대 정도이고 이 컨센서스보다는 소폭 낮았고 숫자만 놓고 본다면 아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도 이 월가의 해석도 과거와는 조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제 질문은 왜 시장이 이 숫자에 과거만큼 예민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시장이 무엇을 정말 핵심 지표로 바꿔서 보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변화의 끝에는 자율주행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럼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 발표에 대한 이 월가의 시선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테슬라 관련 간단한 기사부터 확인해 본다면 2025년 기준으로 테슬라는 더 이상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매한 회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BYD가 처음으로 순수 전기차 차량 판매에서 이 테슬라를 앞질렀다라는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이건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숫자가 아니라 배터리로만 움직이는 전기차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발표입니다. BYD는 2025년에 순수 전기차를 225만 대 판매했다고 밝히고 있고 반면 테슬라는 아직 연간 최종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약 160만 대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본다면 BYD가 테슬라보다 약 60만 대 더 많이 순수 전기차를 판매하게 된 셈인데 그렇기 때문에 BYD가 처음으로 순수 전기차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라는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기사에서는 그 배경도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7,500의 전기차 세금 크레딧이 종료됐다는 점과 해외 시장에서는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부 소비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는 2025년 4분기에 41만 8천 대를 판매했는데 이 시장이 기대하고 있었던 40대에는 미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테슬라는 연간 판매 감소가 2년 연속 이어졌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BYD가 테슬라를 꺾고 1위를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좀 아쉬운 상황이지만 현재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보다는 이 자율주행 쪽에 훨씬 더 방점이 찍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테슬라의 전략 변화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게 될지 같이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인사이드 EV가 현재 테슬라에 관련된 기사를 올렸는데요. 인사이드 EV는 테슬라가 더 이상 자동차를 만드는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는 조금은 놀라운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이 글은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로서 어디에 와 있는지를 2026년 모델 Y의 시승 경험을 통해서 풀어낸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보면 일론 머스크의 발언부터 확인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미래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동차를 더 이상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인사이드 EV는 이 발언을 테슬라가 전통적인 자동차 사업에 이제 흥미를 잃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EV의 기자는 테슬라의 최근 제품 전략 전반에는 이런 기조가 스며들어 있다고 보고 있고 테슬라는 로봇택시와 로봇에 현재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고 그 결과 자동차 회사로서의 테슬라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사이드 EV는 2026년 모델 Y를 강하게 칭찬하는 기사를 올렸고요. 기자는 며칠간 이 모델의 시승을 통해 모델 Y가 여전히 기술과 소프트웨어, 공간 활용 면에서 업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 기반의 UX와 이 강아지 모드, 캠핑 모드, 센트리 모드 같은 이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거기에 내비게이션과 충전 네트워크, 모바일 앱의 연동까지 이런 요소들은 여전히 경쟁사들이 상당히 따라오기 힘든 영역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주행 성능과 효율성도 2026년 모델 Y는 이전보다 승차감이 훨씬 개선됐고 주행 감각 역시 더 성숙해졌으며 가격 대비 주행거리 역시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인사이드 EV는 모델 Y가 그냥 좋은 전기차가 아니라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잘 팔리고 있는 자동차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에만 100만 대 이상이 팔렸고
그리고 미국 전기차 구매자 4명 중 1명이 현재 모델 Y를 선택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판매 대부분이 여전히 모델 3와 모델 Y 두 차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왜 테슬라에서는 중형 픽업은 없는지, 더 작은 대중형 전기차는 왜 만들질 않는지, 그리고 왜 25,000달러급 신차 프로젝트는 사라지게 되었는지를 질문하고 있고요. 이 기사를 통해서 테슬라는 훌륭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회사이지만 정작 그 회사는 자동차를 더 만들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는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인사이드 EV 기사가 흥미로운 이유는 테슬라를 상당히 비판하면서도 자동차 완성의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문제는 품질이 아니라 테슬라의 의지라는 지적이고, 테슬라는 여전히 업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를 만들 수 있지만 그 능력을 확장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는 마무리를 합니다. 자, 어쩌면 지금의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로서 정점에 있는 순간이 아니라 이제는 자동차 회사에서 벗어나려는 과도기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각은 우리가 봐왔던 자동차 판매량과 로보택시 또 자율주행의 논쟁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고, 시장은 테슬라를 자동차 판매량으로 평가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인사이드 EV는 그 과정에서 자동차로서의 테슬라가 점점 비어가고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자, 이제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 발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2025년 4분기 약 41만 8천 대의 차량을 인도했고, 컨센서스는 약 42만 3천 대 수준이었으며 결과는 소폭 하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분명 아쉬운 결과이지만 과거라면 주가 변동도 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 내부에서는 테슬라가 이번에 41만 대 정도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이 낮은 기대감이 깔려 있었고, 이 차이는 심리적으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테슬라는 모델 3와 모델 Y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고가 모델의 비중은 낮은데, 아쉽게도 사이버 트럭의 판매가 저조한 상황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테슬라의 판매량 구조가 크게 변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번 분기에서 가장 명확한 서프라이즈는 에너지 부분이었고요. 이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는 14.2GWh로 분기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컨센서스였던 13.4GWh를 의미 있게 상회하는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자, 에너지 사업은 자동차와는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자, 계약 기간도 길고 수주의 가식성도 높으며 이 가격 경쟁보다는 안정성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장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사업의 예측이 훨씬 더 가능한 곳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동차는 이 사이클 산업이고요. 금리와 보조금 또 경쟁 환경에 의해 이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고, 반면 에너지는 인프라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자동차 사업의 부진을 에너지가 메꿔주고 있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현재 테슬라의 사업 구조가 점점 이동 중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 시장 역시 이 신호를 놓치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부 기관은 분기 실적을 중립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폭발적 성장도 아니고 붕괴도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이 많은 기관에서는 테슬라가 현재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월가의 평가를 한번 봐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장의 해석을 주도하는 인물은 바로 댄 아이브스입니다. 이 댄 아이브스는 이번 분기의 숫자를 두고 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좋았다라는 평가를 내리는데요.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라는 의미에 가깝고, 이 표현은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상당히 낮아져 있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댄 아이브스는 인도량이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조적 문제로는 보지 않으며 오히려 수요가 완전히 꺾이지 않고 안정화 국면에 들어갔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데, 댄 아이브스는 현재 테슬라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자동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는 한마디를 던지며 현재 테슬라를 평가하는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는 더 이상 판매량으로 설명되는 기업이 아니라 이 차량의 인도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핵심 변수를 꼭 봐야만 하고, 핵심은 바로 자율주행과 AI가 실제 사업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2026년 AI와 로보택시 그리고 사이버캡을 중심으로 테슬라의 다음 서사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오스틴에서 진행 중인 사이버캡의 테스트가 테슬라의 중요 전환 신호로 예상하고 있고, 이 사이버캡이 점점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댄 아이브스의 해석은 테슬라를 그냥 긍정적인 평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분기를 성공이나 또 실패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대신 테슬라가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대기 구간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쩌면 시장이 테슬라의 발표에도 조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에 대해서 동일 비중 의견을 유지했고, 목표 주가 역시 $425로 변동이 없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번 분기를 예상했던 인도량이 발표됐다라고 평가하며 이 잘했다라는 의미도 실망이라는 의미도 두지 않는 중립에 가까운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 모건 스탠리는 2026년을 바라보는 핵심 촉매제가 바로 로보택시라는 지목을 하고 있고, 이 모건 스탠리 역시 테슬라 주가의 서사의 중심은 명확하게 로보택시로 옮겨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동시에 굉장히 보수적인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2026년 차량의 인도량은 약 160만 대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고, 에너지 저장 사업 역시 64기가와트시로 점진적인 성장을 가정하며, 이 모건 스탠리는 자동차 판매만으로 주가가 재평가될 것이라고 보지 않고 이 기술 전환의 성공 여부가 이 주가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과를 판정할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라는 구간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이 두 가지를 기다려야 할 이유는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짐 먼스터는 이번 인도량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낮다는 평가를 했는데, 테슬라가 이번 4분기 인도량 발표가 저조했던 이유는 2025년 9월 미국 전기차 세금 혜택 종료를 앞두고 그 수요가 미리 앞당겨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약 5만 5천 대의 수요가 12월이나 3월이 아닌 9월로 이동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선반영 효과를 제거하고 난다면 조금 그림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 9월과 12월 분기에 실제 감소율은 약 5% 수준으로 예상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성장은 아니지만 이 하락의 속도가 오히려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는 이 가속화되는 악화인데, 이 짐몬스터의 계산대로라면 테슬라는 이미 이 구간을 통과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숫자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시선은 현재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고 있는 오스틴 무인 자율주행의 일정으로 쏠리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오스틴에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몇 주 안에 출시하겠다라고 말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 서비스가 아직 시작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만약 제한적이라도 실제 무인주행이 작동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번 분기 숫자의 의미는 급격히 퇴색될 수 있고, 반대로 이 일정이 다시 밀리거나 기술적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정말 애매한 위치에 있고요. 이번 발표되는 숫자가 위기의 증거는 아니지만 이 시장은 이미 다음 장면을 기다리고 있고, 이 오스틴에서 정말 예정대로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시작되어야만 현재의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번 발표의 숫자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숫자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바로 테슬라에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는 현재 약속 단계에 머물러져 있고, 이 무인 로보택시가 정말 가능한지 일론 머스크의 약속대로 출시하게 될지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무인 자율주행 택시의 시작은 12월 30일경이었는데요. 현재 1월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발표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테슬라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기 때문에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공개되게 된다면 월가가 기대하고 있었던 무인 자율주행이 정말 서비스가 가능한지 이 검증대에 올라오게 될 것이며, 이것을 통과하게 된다면 현재의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현재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의견을 남겨주신다면 같이 한번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